지난해 들려왔던 인도네시아의 4.5세대 스텔스 전투기 프로젝트 I-22 시카탄. 노골적으로 KF-21을 베낀 티가 나는 프로젝트로 한국의 공분을 샀었다가 결국 인도네시아의 허세로 결론 지어진 공갈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프로젝트 부활을 알리며 인니 언론에서 경쟁하듯이 보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인니 언론에서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일본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두고 국가적인 허세라고 보도한 기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무려 1년 전에 보도되었던 기사라고 밝혀져 인도네시아의 뒤끝에 황당할 따름입니다. 열등감을 자극당한 인니가 정말로 KF-21을 포기하고 자체 개발로 돌아설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프로젝트의 미납한 분담금이 1조 원이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2024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인니 측은 KF-21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총 1조 3,344억 원 상당의 분담금을 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인니에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고작 2,783억 원으로 현재까지 총 1조 561억 원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참을 만큼 참은 한국방위사업청은 인니의 최후 통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청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11월까지 미납금 납부 계획을 보내지 않을 경우 KF-X 사업 비용 및 업무 분담 관련 합의서를 개정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인니 측이 구체적인 분담금 납부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고 공동협력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까지 계약을 이행할 구체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최소 기체 및 기술 제공을 거부하고 최대 계약에서 완전 퇴출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이죠. 줄 돈이 없다는 핑계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분담금을 못 내겠다고 말하던 인니는 지난해 프랑스의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를 구입하고 미국에서는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랑스에 선입금한 대금만 해도 미납된 분담금을 훌쩍 넘어섰죠. 게다가 최근에는 인니가 KF-21 프로그램에서 퇴출되더라도 아쉽지 않다는 듯 인니의 4.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기사를 연달아 보도하며 한국의 인내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에 열린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 인도디펜스 2022 행사에서 인도네시아의 국영 방산업체인 인포글로벌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전투기의 목업을 선보여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명 I-22 시카탄은 길이 12.5m에 높이 3.5m로 FA-50과 KF-21 중간 크기의 전투기로 스텔스 형상과 쌍발 엔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포글로벌 측에서는 I-22가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로 최신한 공전 자공학이 적용되고 매우 높은 기동성을 갖춘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또한 스텔스 기능을 위해 RCS 저감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복합 재료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4.5세대 그리고 쌍발 엔진까지. KF-21에는 없는 카나드가 있다는 걸 제외하면 누가 봐도 KF-21을 베끼고 겨냥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항공기였습니다. 시카탄이라는 전투기의 이름도 의미심장한데요. 개발사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서식하는 새 시카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밝혔지만 인도네시아어로 시카탄은 작물, 훔친 물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KF-21 분담금 미납 문제가 거론되는 와중에 이런 짝퉁 전투기를 내보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이후 방산업체에서 개발을 제안하는 프로젝트였다는 것이 밝혀지며 넘어갔었죠. 그런데 지난 1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군사 매체에서 공개된 지 1년이나 지난 I-22 시카탄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I-22 시카탄은 스텔스 설계를 갖추고 있어 프로젝트 리더의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인도네시아가 극비리에 제작한 쌍발 전투기 I-22 시카탄은 스웨덴의 JAS 그리펜만큼이나 정교합니다. I-22 시카탄은 인도네시아 공군을 위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인도네시아에 기회를 준다면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I-22가 얼마나 우수하고 뛰어난 구조를 가진 항공기인지 예찬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러면서 I-22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사들이 공통으로 언급하는 한 일본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5일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저널리스트가 이 전투기는 뭐야? 자카르타에 나타나 수수께끼의 기체 I-22. 나라의 위신을 건 허세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시카탄이 공개되고 약 한 달 뒤에 올라온 기사였는데요. 내용을 번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 디펜스 2022에서 국영 방산기업 인포글로벌이 새로운 전투기 I-22 시카탄의 모형을 공개했습니다.
I-22의 기수와 수직 꼬리 날개는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에 불리한 카나드 날개도 갖추고 있는데요. 기체의 엔진 배기구도 F-22나 F-35처럼 스텔스 구조가 아닌 FA-28 호넷이나 유로파이터와 같은 사에서 4.5세대 전투기와 흡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에는 개발비도 기술적인 장애물도 높기에 한정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는 한국의 KF-21 보라매와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I-22에 대해 설명한 일본 기자는 인도네시아가 왜 I-22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가만히만 있어도 곧 완성될 4.5세대 전투기 KF-21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굳이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무모한 시도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심한 결론은 바로 허세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자원과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국가에서 공업국가로 탈피를 도모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으로 중공업 산업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군과 해군은 몰라도 인도네시아 공군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요. 스페인의 항공기 메이커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한 수송기 몇 종류를 배치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죠. 즉, I-22는 자국에서도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기합을 넣어주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개발을 진행할 생각이었던 무기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무기 국산화를 자극하기 위해 공개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요. 해당 근거로 현장 관계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I-22는 경전투 공격기 시장 진입을 노린 것도 인도네시아 공군에 대한 제한을 노린 것도 아니고 사실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없다.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라면 인도네시아 국내 항공 기술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어필해 방위 장비의 추가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I-22의 컨셉을 발표하고 실제 모업을 만들었다. 즉 컨셉 안에 지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는 KF-21을 뛰어넘는 전투기를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었다는 뜻이죠. 국가적인 허세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사의 정곡에 찔린 것인지 인도네시아 언론들이 해당 기사를 반박하기 위해 I-22를 치켜세우는 기사를 쏟아낸 건데요. 한 기사에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한 설계자가 항공 분야에 대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I-22가 단순히 허세로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시카탄 프로젝트의 리더 수난토 아지다르모는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수난토는 무인기 조종사 출신으로 스웨덴의 자스 그리펜에서 영감을 받아 쌍발 엔진 형태의 전투기를 디자인했습니다. 카나드가 있는 설계와 카나드가 없는 구성의 두 가지 설계안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디자인은 모두 전적으로 내부에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가져온 근거가 인도네시아의 항공기술력도 프로젝트 성공 사례도 아닌 프로젝트 책임자의 미미한 경력이라니 그 정도로 내세울 게 없나 싶었잖을 지경인데요. 애시당초 인도네시아는 4세대 이상의 최신의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선 놀랍게도 인도네시아는 엄연히 항공기 생산국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러나 그 항공기술력은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국산 항공기 수출 현황을 밥 먹듯이 보도하며 자국 항공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니 네티즌들이 KF-X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돈만 내고 얹혀가는 게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이러한 언론의 이미지 메이킹 덕분이죠. 하지만 상세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항공산업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국영 항공기업 인도네시아 항공회사의 설립 후 2020년까지 축적된 손실 규모는 약 18조 루피아에 달하며 설립 후 이익을 낸 경우는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말 그대로 계륵, 살리자니 그럴 만한 가치가 없고 죽이자니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I-22를 다시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억지스럽다. 현실성도 없고 겉모습만 담게 하려 하고 있다. KF-21 개발은 정말 잘 되고 있던데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 거지? 꿈은 그만 꾸고 빨리 KF-21을 가져와야 한다. 라팔과 F-16을 샀고 KF-21까지 더해지면 인도네시아 공군이 아시아 최강이 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리를 탐내는 경쟁자들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의 허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싶은데요. KF-21을 두고 언제나 을이었다는 위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꿈에 빠져있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기회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번 합의 개정으로 얼음물을 끼얹어주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